자, 매매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란 건 결국은 파는 거죠. 파는 것과 사는 것. 결국은 이게 매매 계약이죠.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일방이 재산권을, 그러니까 여기서 일방이라는 건 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여기를, 그러니까 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매수인이죠. 바로 이런 어떤 물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팔고 사는 것이 매매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전할 것을,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 계약을 하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매매 계약이죠. 사실 뭐 부동산 매매, 그죠? 근데 물건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 파는 것이 매매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권리를 이전하고 그 대금을 준다고 방금 말했는데요.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다. 파는 회사와 사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했었을 때 파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있어서 물건이 가면 대금을 주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 다만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당사자들이 약정에 의해서 물건을 먼저 주고 대금을 늦게 줄 수도 있고 대금을 일부를 먼저 받고 물건을 나중에 줄 수도 있지만 원칙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이행이다. 법률에서 정한 것은 그렇다는 거고요. 자, 이때 이제 매매 계약을 할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원칙적으로 균분,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나 어떤 물건을 팔 때 중간에 중개인이 있다면 이때 그 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고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구나. 원칙적으로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는 다만 임의 규정이니까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계약을 하면서 누가 부담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거기 부담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쌍방이 균분하게, 그러니까 n분의 1씩, 2명이면 2분의 1. 대신에 이제 매도인이 둘이라면 거기에서는 2분의 1을 가지고 다시 또 나눌 수는 있겠죠.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편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본다면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등기 비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이제 등기할 때 등록세, 취득세 뭐 이런 여러 부분이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자, 이때 이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이신가요? 않는다. 이는 거래의 관행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파는 사람은 그냥 팔기만 하면 되는데 수수료는 균분 부담이에요. 공인중개사에. 하지만 등록할 때의 이 등기 수수료, 여기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런 뜻이죠. 자, 다만 물건을 이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매매를 하는데 하자.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부동산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 주택이다. 그런데 그 주택에 물이 줄줄줄 샌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하자가 있었을 때 매도인, 파는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담보 책임이 있다. 담보 책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바로 담보 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차를 팔았는데 차를 산 사람이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안 걸려요. 그러면 걸리게 해주는 데까지 매도인이 책임져야 된다. 시동은 걸려요. 그런데 휠이나 뭐 엔진이 안 좋아서 차가 덜컥거리고 뭐 제대로 운행을 할 수가 없다. 그 목적에 맞게 그러면 판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 책임 방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선의나 무과실, 먼저 선의라는 말은 이제 악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알고 파는 것이고 선의라는 것은 모르고 팔았어요. 그게 제대로 된 제품인 줄 알았더니 하자가 있는지를 모르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의입니다.
그다음에 과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실수나 과실에 대해서는 우리 압니다. 근데 과실이 없었을 때 이걸 무과실이라고 합니다. 무과실이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에 한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특정된 목적물, 결국은 계약을 할 때 그 물건을 팔기란 그 물건이 특정된 목적물입니다. 하자가 있다면 해제, 없는 걸로 한다. 물건 주고 없는 걸로 한다. 해제, 처음부터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팔아놓고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고의, 과실, 위법, 불법 이런 것이 있다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차가 오자마자 차를 샀는데 잘못되면 새로운 차로 바꿔달라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겠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이중 매도한, 그러니까 이중이라는 건 물건은 하나인데 두 군데 판 것이죠. 택지 분양권, 택지 분양권을 땅이 하나밖에 없는데 두 사람한테 팔았다는 소리죠. 순차 매수한 병정, 그러니까 병한테 처음에 팔고 정한테 다시 팔았다 이런 말이죠. 아직까지 등기가 안 넘어간 상태에서 계약서만 쓸 때는 얼마든지 2명, 3명 사기의 의사로 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걸 막으려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그래서 내가 이걸 사는 계약을 했어요 라고 등기부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후순위에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러한 법리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이 크거나 비용이 큰 것들은 혼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이때 그 계약금이나 종도금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가등기 같은 걸 하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법원 판례니까요. 이중 매도한 사실을 숨긴 채 알려주면서 하진 않았겠죠. 이때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매매계약서는 일단 작성을 했다는 것이죠. 갑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병정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자, 제가 지금부터 적극과 소극이라는 말을 할 겁니다. 적극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석하시고요. 소극이다 그러면 아니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사기죄겠죠.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 여기 내용도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